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교수장이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완전한 비핵화가 러시아와의 공동 목표라면서도 북한 노동자 송환 등 대북 제재 이행도 상기시켰습니다. 첫 소식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0일 워싱턴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함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으로 희망한다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Said there wouldn't be long-range missile tests, nuclear tests. All of those are commitments that we are very hopeful that the North Koreans will continue to abide by. 최근 미국의 셈법 전환을 요구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북한이 공격적 태도를 취하면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종료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온 답변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미러 모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이른바 FFBD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북한이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러시아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to try and develop places where we can communicate, negotiation mechanisms where we can talk to them about paths forward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하지만 제재 등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양측의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의 제재 이행 수준에 감사한다면서도 항상 더할 것들이 있다며 유엔이 정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시한을 상기시켰습니다. There's always more work to be done on enforcement. There's a major event on the 22nd of December where every nation is required to have all North Korean workers out of their country. We're hopeful that they will be able to complete that and come into full compliance with that. 그런가 하면 라브로프 장관은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 방식으로는 협상 재개가 어렵다며 미북 양측이 상호주의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 대북 경제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를 담은 이 새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는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하원이 약 3개월간의 조정 협상 끝에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을 9일 저녁 공개했습니다. 7,38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엔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핵심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우선 북한에 대한 무역 관련 제재를 확대해 기준치 이상의 원유와 정제유 제품, 석탄과 기타 광물의 수출입 행위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불리는 제3자 금융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대리 지불 계좌 개설 제한과 같은 제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회의 인식도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한국 전쟁을 끝내는 확실한 조치에 기초한 신뢰할 만한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외교적 협상에 어긋나는 북한의 지속되는 행동은 외교적 해결책에 대한 북한의 의도와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는 상하원 법안에 담겼던 대로 현 수준인 28,500명을 유지하도록 합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선 두 나라의 직간접적인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상하원 조정위원들은 최종 심사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언급하면서 다가오는 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연내 상하원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인권회의 무산을 비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10일 성명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감축하고 동결하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구 어느 곳에서나 인권을 위해 싸우는 미국의 도덕적 지도력을 내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침묵은 김정은의 잔혹한 정권에서 살아가는 수백만 북한 주민의 역경을 전술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보다 나을 수 있고 나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정부 고위관리는 11일 전화회견에서 안보리 북한 인권회의가 취소된 배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그 사안들을 다룰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취소한 미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최대 압박은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원을 동원해야 한다며 김정은의 주민 탄압, 테러 활동,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추구에 대해 모두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주도해야 하며 다른 나라들을 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의 이번 언급은 앞서 미국 기자가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회의를 막았다며 이에 대한 볼튼 전 보좌관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트위터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모순적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의 병행 속에 북한 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지용 중국 푸탄대 북한 한국연구소 소장은 10일 워싱턴의 스팀슨 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가운데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가 공존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내 배급 체계 마비가 이런 추세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Because Kim Jong-un said to the Korean people, you should feed yourself by yourselves. You should not lean on the party. So the loyalty of the Korean people for Kim Jong-un is weakening now. 과거와 달리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군이 아닌 주민들의 정치적 지지에서 찾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He's changing the basis of legitimacy from sheer national survival to benefiting the population. He's changing the balance of policies.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달리 경제적인 성과를 통해 자기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is not his father, he's not his grandfather. Both his father and his grandfather really forged their identities out of conflict, out of overcoming conflict and struggle and hardship in order to survive. That is not who Kim Jong-un is.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와 달리 북한이 보통 국가가 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따를 것을 꾸준히 권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Chinese have been preaching North Korea that look at the China model that you can maintain your basically authoritarian rule with economic development, with reform and opening up. 순영 국장은 이런 믿음이 중국 지도부 사이의 지배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이 북한의 김성 유엔 대사가 비핵화가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는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유엔 측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에 조속히 임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유엔 대사의 성명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과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재개하라는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요구를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10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행동과 탈북민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대표는 이날 주제 발제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무관심하다며 2016년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북한 인권재단이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국제연대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탈북난민 지원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김서구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 인권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귀한 국군 포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현재 제기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